자, 안녕하십니까. 314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해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314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난이도를 분석했을 때 상과 중과 하로 나눴을 때 이제 학급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2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지가 6개 정도, 아주 어렵고 지엽적으로 출제된 게 한 9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또 긍정형이 25개, 부정형이 15개. 그래서 보통은 긍정형이 많이 나올 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체감도로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박스형 문제가 예년과 비슷하게 15개 출제되었고요.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다 보니까 정답 비율이 정확히 8개씩, 5, 8, 40이니까 8개씩 정확하게 정답 비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틀린 걸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41번.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그랬죠? 이것은 3번이 바로 틀렸죠.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구 단위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1회 3년이라 제한할 수 있고 연장은 1회 2년이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수립 중이죠. 이건 계획 수립 중이니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3번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규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이 여러 개 있고요.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닌 것을 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소연료 공급체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 외곽돼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래서 공법은 풀 수 없는 것을 절대 득점할 수 없고요. 풀 수 있는 아까 25개 있었죠? 이걸 정확히 득점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이건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던 파트예요. 복합용도지구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특징이 좀 약한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딱 3개.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것은 디귿번에 일반공업이 있고요. 레일번에 계획관리 2가지가 있죠. 일반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죠? 자, 첫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지구단위국을 지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준산업단지는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개발에 가능한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다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국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일반공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인데요. 자,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4가지.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적인 대상이 되죠. 따라서 일반공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객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이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파트고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도시군 관리객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딱 5개. 어떻게 였다? 기, 지, 개, 입, 닥쳐 이렇게 였죠. 요 기는 기반시설,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개, 개발진흥지구인데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 최초구역, 이건 대체한다고 그랬죠. 이게 아닌 거 찾으면 1번에 입지규제, 2번에 지구단위, 3번에 기반시설, 4번에 산업유통, 개발진흥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46번. 국토법령상 도시군 관리객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공통된 수작.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죠. 지구 단위계 구역의 실효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또 하나,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것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주민이 제한했어. 근데 5년 될 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나와야 되겠죠. 5년 이내 허가 등을 얻어서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때 5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년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다.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집단 취락지구는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되는 거죠.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 지정된다?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개집 이렇게였죠. 이건 개발 제한구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이죠. 공업기능, 유통물기능, 관광기능 등 둘 이상 기능을 지형적으로 개발 정비한다. 그래서 기획번에 개발 제한구역, 니은번에 공업지역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웠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올해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예상했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이것은 이렇게 제가 단축을 잡았죠. 중심, 거점, 결절지로서 1km, 정비, 재생, 그리고 창이었습니다. 창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나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나와 있고요. 2번에, 그리고 3번에 소규모. 이 두 가지 1번과 3번은 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도시첨단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도 창에 해당된다. 두 번째, 여기 재생 나와 있죠. 재생도 해당이 되고요. 5번에 정비가 나와 있죠. 정비. 이렇게 해서 단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고밀도 복합적 재정비 촉진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되겠죠. 자, 49번. 국토법령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틀리는 것 그랬네요. 틀리는 것. 자, 요것은 정답이 바로 5번 되겠습니다. 5번인데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광화문이라고 그랬죠. 중심부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지입니다. 변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구역은 중복될 수가 없겠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자, 50번. 국토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 업무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결국은 시군구청 지역에 뭔가 할 때 도움을 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그런 기구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외곽지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풀 수 없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을 보시다 보면 시군구가 하는 것은 다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업무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찾아보면 기획번 도시군 관계획과 관련하여 시군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 시군구가 자문했으니까 그 조언은 시군구 도시계획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기획번 맞고요. 니은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것도 시군구가 자문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조언을 할 수가 있겠다. 디귿번.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치죠. 근데 누가 결정했다고요? 시장군수가 결정했으니까 시군에 있는 도시원의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모두 해당이 되겠죠. 다음 문제 51번. 국토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이다. 옳은 것 그랬죠? 옳은 것. 자, 첫 번째, 타인 토지 출입하려는 행정청 시행자는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 일상수를 알려라.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타인의 토지를 취입할 때는 7일 전에 통지하고 적극적 절차로서 일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일 때는 3일 전에 통지한다고 그랬죠. 이건 소극적인 절차, 타인 토지 취입이니까 7일 전에 통지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련의 동의 없이는 타인 토지를 제로 적시랑 임시적으로 일사용한 시행자는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는 적극적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죠. 동의 없이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때도 사업 시행자는 시장운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주를 출입할 수 있다. 일출 전 일몰도는 한마디로 깜깜할 때죠. 저녁 때 들어가는 거, 야간에 출입하는 거죠. 이제는 프라이버시를 깨지 않기 위해서 소유자,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하지 않는 그래서가 틀리죠. 승낙을 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네 번째, 토지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종일의 재개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손실 보상은요, 보상할 자와 보상받을 자 간에 협의로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관할 토지종일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보상입이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자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없다. 행정처인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하는 거죠. 따라서 행정처인 경우는 허가 없이도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죠. 자, 52번 갑니다. 국토법령상 도시군계획 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죠. 자, 첫 번째, 정비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객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 설사업 결정고시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출입하라.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처리 결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다른 법에 따라서 의제가 되고 있다면 그때는 2년 이내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의제가 되기 때문에 2년 이내 수립할 수 있다. 그래 맞고요. 두 번째, 자, 1단계 집행계획은 5년이라 3년이죠. 3년 이내를 1단계, 3년을 2단계라고 했었다. 세 번째,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행정청 시행자는 아무 조건 없이 사업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정청인자는 지정을 받아야죠. 그 중에서도 공공이냐 민간이라고 합니다. 민간의 경우는 동의도 받고 지정을 받아야 돼.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시행자니까 동의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6인에게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국가가 나온 공식이죠. 국가계획과 관련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사업할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맞겠고요.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의 문제죠. 도시개발법 문제인데, 자, 이 53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비례율을 구하라 그랬죠. 사실 문제 풀이할 때 비례율을 많이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7월,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이 비례율을 분명히 몇 문제를 풀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비례율 하게 되면 사업의 성과율입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뽑아냈다. 사업의 성과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지전 토지의 가격이 500억이었다. 근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평가액이 1000억이야. 그러니까 500분의 1000억이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들어간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 250을 빼야 되겠지. 빼니까 500분의 750 돼서 150%가 정답이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어보지 않았다면 대응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자, 54번 갑니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어요. 원형지. 자, 원형지를 공정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그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때 수결할 수 있다. 요것이 54번에 요것이 옳은 정답이죠. 자, 원형지는 공공이 매입할 수도 있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다. 공공이 매입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요. 민간일 때는 경쟁협력의 원칙이죠. 따라서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다면 민간이니까 경쟁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1번이 맞고요.
두 번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에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없다니까 틀렸고요. 세 번째,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 가격과 원형지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해, 원형지 땅값하고요, 기반시설비를 합해가지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와 원형지 매입자니까 원형지 개발자죠.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에서 매각할 수 없다 그랬죠. 원형지를 투기를 막기 위해서 10년 이내 매각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가 되죠. 국가,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뭔가를 위반했잖아, 지금요. 동의 없이 매각했다. 그때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뭔가를 위반하면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합니다.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했어요. 이걸 응하지 않았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질문은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5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조합이죠.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겁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지요. 임원은 전과자는 임원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본 맞고요. 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는다.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 변경도 똑같은 절차니까 똑같이 변경 인가를 받는 거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고 방법을 변경하거나 주된 사무소지를 변경한다면 경미한 변경이죠. 이렇게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경미하니까 변경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거죠. 디귿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대의원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 이상인 조합은 총회 관할 대행기의 대회를 둘 수 있죠. 도시개발 조합의 대회는 임의적 구성입니다. 50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1번 맞죠? 그래서 기획과 리얼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 시행 사업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업을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는 주택법상의 주택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데 대행의 기본은 되게 설계랄지 분양이에요. 설계나 분양이랄지 기초공사, 부지조공사나 기반시설 공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토지상한채권 발행은 대행시킬 수가 없죠. 정답은 5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자, 이것도 말이죠. 아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만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앞자 첨자를 4가지를 딱 따드렸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 어떻게 였다? 박수세다 이렇게 였죠. 박수세단. 이 박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수는 수용사용 대상의 토지 세부 목록. 세는 세입자 주거대책, 단은 단계적 추진이죠. 이럴 때는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다. 여기 해당되는 걸 찾아요. 박수세단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세입자 주거대책.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대한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그랬죠? 자, 첫 번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를 부정하죠. 그때는 돈을 미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산금을 미리 줄 수 있죠. 자, 그때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거죠. 빨리 돈 주고 동네를 뜨게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옳은 지문이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이 제외가 됐어. 나는 새 땅 필요 없다 그래서 제외시켰죠. 그래서 미리 돈을 줄 수 있죠. 청산금을 미리 줄 수 있고 여기 바로 환지 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청산 금액의 결정은 그 돈을 줄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없다니까 틀렸죠.
청산금 줄 때 금액 결정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틀리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정비법 문제죠. 올해 정비법은 6개의 문제가 나왔고요.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비법은 워낙 외곽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2개만 실력으로 맞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쉬워서 3개 정도 내지는 4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정비법상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용어 정의에서요, 정비법에서는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설을 비교해야 돼요.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거죠.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 이런 것들은 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5번에 공동으로 사용한 구판장, 이것은 공동 이용실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문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었던 틀리라고 내는 킬러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연호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시행의 통지, 분양시행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통지. 또 분양 공고입니다.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될 사항을 못 올라라. 통지는 개별적 통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분양시행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3군데 있습니다. 기획번, 분양시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디귿번의 분양신청서, 리을번의 분담금의 추산액, 이것은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공고 나오죠. 공고라는 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소위 공개적으로 알리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번, 분양시행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리을번,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이 2가지는 공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통지와 공고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걸 고르라는 거죠. 이 2가지가 공통적이죠. 정답은 기획번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력으로 맞출 수 없었고요. 찍었어도 틀렸을 겁니다.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연연치 말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통지 내용과 공고 내용을 별도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정비법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3분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것도 제가 강조했고 강력 추천했습니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은 총회를 개최하고요.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를 얻을 때 변경하는 게 원칙이야. 과반수 찬성. 그러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3분의 2 찬성으로 합니다. 3분의 2 찬성이 조, 정, 시 이렇게였죠. 그래서 조자 3개, 정자 2개, 시자라. 이제 앞대가리 보여줘요. 조, 정, 시. 이건 3분의 2 찬성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분의 2 찬성이 아닌 것을 찾으니까 조정시가 아닌 거죠. 정자, 조자, 정자, 시자지. 조정시죠? 그래서 4번에 청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정시만 알면 풀 수 있었던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 4번. 다음 문제. 정비법상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것도 사실은 틀리라고 낸 거죠. 우리 정비법에서 공동구는 맨 뒤쪽에 숨어있는 규정이에요. 이걸 냈다는 것은 틀리라고 내는 거죠. 한번 풀어놔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자. 1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 비용은 그 부담 비율은 공동구 권리 지분 비율을 고려 시장훈수가 정한다. 공동구 설치 비용은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점용 예정 면적 비율이죠. 요거에 의해서 시장훈수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정하게 됩니다. 2번째,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 비용도 설치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3번째,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의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점용하려는 자에게 또 돈 내라고 통지했어요. 이때는 미리 돈을 예치하는데요. 공동구 설치 공사 착수되기 전까지 그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분의 1을 3번이 맞는지만. 4번째, 공동구 관리 비용은 분기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해서 부과합니다. 5번째, 시장훈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기별 납부가 아니라 2회로 분할 납부하는 거죠. 1년에 1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이것도 많은 수험생이 틀렸겠죠. 이런 것들은 또 제끼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63번이 되겠죠.
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맞아줘야 돼요. 이걸 맞아야 정비법에서 3개 정도를 맞출 수가 있다. 조합 쪽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많이 준비했던 사항일 겁니다. 자, 틀리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2번이군요, 2번. 자, 2번을 볼까요?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하면 그 퇴임 전의 관행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 틀리는 답이죠. 명확하게 틀리니까 이게 답이겠죠? 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다음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